이 청소업계에서 레버리지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용해서 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사장이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원을 현장에 투입시켜 사업체를 돌린다는 거예요. 교육시켜서 직원들을 투입시키고 거기서 팀장을 만들어 일을 더 많이 따내고 사람이 필요하면 안녕하세요, 투윤대리입니다. 영상이 나가고 이렇게 응원들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사실 지금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아이들이 자고 나야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고 나면 결국엔 제가 또 시끄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딸아이가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사무실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윤대리입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 코로나 기점 이후로 청소업을 시작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먹고 살기가 힘든 탓에 리스크가 적고 무자본 또는 소자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 청소업을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가꿔진 업체가 아니라면 청소업은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1년에 수천 개의 업체가 생겨나고 수천 개의 업체가 폐업하고 있죠. 왜일까요? 수요가 많아서 접근했는데 그만큼 공급자도 넘사벽으로 많은 겁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객 능력이 좋은 사람은 계속 살아남고요. 모객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청받고 그마저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죠. 참고로 청소에는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흔히 입주 청소, 유리창 청소, 공장 청소, 건물 전기 청소, 석재 청소, 준공 청소, 화재 청소, 바닥 청소, 카페트 청소, 에어컨 청소, 가전제품 분해 청소, 외벽 청소 등등등 정말 많아요.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소업체라고 하면 다 할 줄 안다고 하실 줄 아실 텐데 절대 아니에요. 다 잘하는 분도 드물게 계시지만 전문 분야가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해? 청소업체 한다.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라고 답이 돌아오죠. 대부분이 청소라고 하면 입주 청소, 이사 청소인 줄 압니다. 그만큼 청소에서 수요가 가장 많고 공급자도 가장 많습니다. 공급자가 왜 제일 많을까요? 정말 쉽게 말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은 입주 청소는 기본적으로 다 경험하고 더 심하게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가장 공급과 수요가 많은 입주 청소는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으로는 레버리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청소업계에서 레버리지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용해서 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사장이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원을 현장에 투입시켜 사업체를 돌린다는 거예요. 교육시켜서 직원들을 투입시키고 거기서 팀장을 만들어 일을 더 많이 따내고 사람이 필요하면 기본 교육을 시켜 팀장과 함께 움직이게 하죠. 이게 입주 청소의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많아져 버리니까 단가로 후려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실제로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청소 항목 중에 가장 고되고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돈이 안 드는 게 입주 청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형화된 금액이 평당 10,000원 전후인데 국민 평수 33평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33평이면 33만 원. 경우에 따라 2명이 투입되거나 4명이 투입되는 곳도 있는데 3명이 투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꼼꼼히 하는 곳은 하루 잡고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빨리 하는 곳은 오전, 오후 이렇게 한 집씩 합니다. 그럼 3명이서 오전 7시에서 12시까지 5시간 했다고 가정하면 유류비, 약품, 2명에게 들어간 인건비, 식대까지 포함하고 나면 남는 게 크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진행되는 입주 청소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 해도 완벽할 수가 없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생각하는 만족도의 기준이 다르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했어도 소비자 기준에서 납득 못하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죠. 여기서 과정이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물가, 최저임금은 너무나도 올랐는데 아직도 평당 10,000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거기다가 업체는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 소비자의 눈높이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차별화를 두고자 해서 평당 2-3만 원에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두 집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A 업체는 평당 10,000원을 받고 95점짜리 청소를 했고, B 업체는 평당 30,000원을 받고 90점짜리 청소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객은 A보다 B에 더 만족하는 재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특별하다 생각하고 그만큼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케바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면 너무 많으니 넘어갑시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아무튼 아직도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사장님들은 이 일이 너무 고된 거에 비해 돈이 잘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금액을 높여서 진행을 하고 싶으신데, 자꾸 경쟁자들은 금액으로 후려치고 금액으로 평당 10,000원에도 안 되게 후려치는 분들은 대부분 사장 본인이 현장에 안 나가고 직원들만 불려서 일을 하니까 일만 많이 따내면 된다는 생각에 자꾸 견적을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모객 능력이 없는 분들도 단가를 후려쳐서 일을 잡아요. 특히 이것이 중개 어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요. 신축은 신축만의 장단점이 있고 오래 거주된 이사청소는 그만의 장단점이 있는데, 오염이 어떻든 간에 33평이면 10,000원 깎아서 32만원을 견적서 던져서 일거리를 물어오고 그걸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거기서 일정이 안 나오면 그렇게 잡은 일거리를 또 하청주는 행위들을 하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이쪽 시장에서 서로 좋은 상생관계가 이어가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40만원을 받아야 될 일을 후려쳐서 30만원을 땄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할 일정은 안 나오고 또 해당 일자에 더 좋은 일거리가 있고, 그럼 그 후려쳐서 딴 30만원 일거리는 또 어딘가에 하청을 줍니다. 그 일을 받아서 한 사람은 이 정도 견적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라는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깔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만족이 되겠냐고요. 물론 정말 자기 주관을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입주 청소업체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기준점을 잡아두고 명확하게 통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당장 내 앞에 돈 몇만 원 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아쉽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모르는 실제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의 고충입니다. 입주 청소는 그나마 청소업 중에 레버리지 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입주 청소 업체에서 일해보다가 막상 해보면 금방 내가 차려도 되겠는데 싶어서 나가서 업체를 차립니다. 그래서 네스라에 둘 직원들을 모아두기도 여간 어렵습니다. 청소업 중에 그나마 쉽다는 거죠. 청소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은 이래요. 내가 할 줄 알면 내가 나가서 차리려고 하지 그 힘든 일을 조그마한 일당 받으면서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레버리지하기 또 좋은 시장이 전기 청소가 되겠네. 근데 레버리지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기는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아무리 입주 청소는 열심히 해도 깨끗이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늘 고객과 마찰로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평당 3만원 받아버리고 많은 인력과 종일 그 현장에서 보완하고 보완해 나가면 그런 스트레스는 덜하긴 한데, 평당 10,000원이 정형화된 시장에서 그렇게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따내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그만두고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입주 청소는 이제 접고 그 다음 단계의 청소를 해본 분들은 100% 공감할 거예요. 입주 청소를 어느 정도 했다 싶으시면 본인이 진정 열심히 일한 수고만큼 또는 청소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다른 카테고리들의 청소들을 배워 일거리를 따내야 돼요. 즉 청소 중에 다른 카테고리들의 청소를 배워서 일거리를 따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스트레스만 받다가 그만두는 곳이 다반사예요. 정리하자면 청소업을 하고 싶으시면 입주 청소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되 그 다음 단계를 나가실 각오하면서 다양한 청소를 어떻게든 접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하기 좋은 업종은 입주 청소, 일반 전기 청소가 되겠지만